안녕하십니까. 레슨몬TV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트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보조지표 강의 중에 저점을 잡아주는 지표 윌리엄 퍼센트 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점을 잡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예전에 우리 스토캐스팅 배워보셨죠? 스토캐스팅만큼 유용한 지표고요. 윌리엄 퍼센트 R이라는 것은 스토캐스팅에서 파생된 기법으로 레리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윌리엄 퍼센트 R은 모멘텀 지표로, 스토캐스팅이 고점을 찾는 지표라면 윌리엄 퍼센트 R은 저점을 찾는 지표로 활용하고요. 저점, 고점을 다 찾기도 하지만 윌리엄 퍼센트 R이 저점을 찾는 데는 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최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점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윌리엄 퍼센트 R이라는 건 최고점에서 당일의 종가, 최고점이 당일의 종가가 얼마나 하락해 있나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저점을 잡아내는 데 유용하고요. 스토캐스틱은 최저점에서 당일의 종가가 얼마나 상승해 있나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더 유리하다. 고점을 잡아주는 지표가 좀 더 유리하다. 그러면 두 개를 병용해서 쓰면 더 좋겠네요. 그죠? 근데 보면은 비슷하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일단은 설정하는 방법을 보시면 모멘텀 지표로 들어가시고 윌리엄 퍼센트 R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키움증권 HTS고요. 여러분들은 뭐 증권사마다 조금 틀리니까 모르시면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일단 카카오를 들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최저점에서 보면 여기 다시 탁 잡아내죠. 저점을. 여기도 보면 저점에서 반등을 주고, 저점에서 반등을 주고, 저점에서 반등을 주고, 여기도 저점에서 반등을 주고, 보면은 다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저점을 잡아내는데 아주 유용한 지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점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윌리엄 퍼센트 R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주어진 기간 동안의 고점 빼기 저점 구간의 대비 종가 수준을 반영하는 거고요. 설정 기간은 14일로 사용하며 일봉 차트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주봉 정도는 보셔도 됩니다. 월봉은 좀 안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계산법은 퍼센트 R, 최고가 빼기 종가, 최고가 빼기 종가를 최고가 빼기 최저가로 나눈 거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00을 한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00% 사이에서 주로 움직이며 마이너스 50이 중간점이고 마이너스 20에서 0 사이는 과매수 구간, 이때는 매도를 고려하고 마이너스 50 하향 돌파 시는 매도하고, 마이너스 20을 하향 돌파 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0이 아니고 마이너스 20이에요. 마이너스 20 하향 돌파 시 매도하고, 마이너스 80을 상향 돌파 시 매수합니다. 마이너스 80, 이거 잘못 적었습니다. 마이너스 80을 상향 돌파 시 매수. 주로 마이너스 80에서 100 사이에 과매도, 이때는 매수를 고려합니다. 여러분들, 제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근접할 때도 매수를 합니다. 근접할 때도 매수를 하고, 요 구간에도 매수를 하고, 왜냐하면 저는 많이 사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도 하고, 요 돌파 시에 적극 매수합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이랑 윌리엄 퍼센트 R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윌리엄 퍼센트 R이 저점에서 이렇게 파란색이 돌파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되는데, 요는 스토캐스틱은 그냥 저점에서는 안 나타났죠. 그래서 요게 퍼센트 R이 조금 유리하다. 근데 고점에 보면 지표들이 보면 너무 많이 자주 나오기도 해요. 얘들은 원래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다 비슷해요. 보니까 비슷하죠. 지표가 비슷한데 여기는 막 하향 이탈치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고점에서는 퍼센트 R이, 그래서 스토캐스팅이 고점에서는 이렇게 떨어질 때만 하면 매도하면 되니까 조금 더 유리하죠. 여기서 보면 스토캐스팅은 지표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 매도 지표가 여기서는 딱 여기 한번 딱 나타나죠. 그래서 스토캐스팅이 좀 더 유리하다. 고점에서는, 그죠? 고점에서 더 유리하죠.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저점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에서 유용하죠. 윌리엄 퍼센트 R은 주로 저점을 잡아낼 때 쓴다.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가가 횡보하는 박스권에서는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좋은 지표지만, 주가가 일정 기간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주가가 주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페일러 스윙이라는 거는 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근접할 때 주로 매수한다고 했죠. 근접할 때. 상단 혹은 하단 기준선에 닿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현상을 페일러 스윙이라고 하는데, 상단 기준선을 건드리지 않고 하락한다면 매수 세력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매도를 고려하고, 반대로 하단 기준선을 건드리지 않고 상승한다면 매도 세력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매수를 고려한다. 단 주가 추세가 형성되었다면 윌리엄 퍼센트 R은 과매수 혹은 과매도 수준에서 며칠 또는 몇 주씩 머물러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 과매수 영역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아까 지표가 오랫동안 나타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매수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주로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 매도를 하고, 반대로 또 지표에서 마이너스 20에서 상향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과매도 구간이 나왔죠. 과매도 구간에서 탈피를 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과매도 신호에서 탈피를 할 때 매수를 한다. 오스테미 임플란트인데요.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서 탈피를 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이렇게 올라갔죠. 이것도 여기도 보면 과매도 구간에서 탈피를 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랬으면 이렇게 크게 먹을 수도 있었네요. 다시 한번 예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테크라는 차트인데요. 여기서 과매도 구간에서 탈피를 할 때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수익이 났고, 여기서도 과매도 구간에서 탈피를 할 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 겁니다. 뭐 이 지표 차트들 다른 것들 뭐 많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 지표들이 보면 과매도 구간에서 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효성이라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거는 페일러 스윙이네요. 하단선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상승한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상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건드리지 않고 상승할 때도 있다. 한국전력 차트인데요. 한국전력은 보시면 여기서 하락할 때 여기 보면 상단 기준선을 건드리지 않고 바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페일러 스윙이라는 거는 건드리지 않고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과매수로 이렇게 보면 과매수 구간이 계속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걸 그래서 이게 꼭 마치 이렇게 요럴 때 매도했으면 큰일 났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보조지표가 요것만 보면 안 되고 몇 가지를 섞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였죠. 한 개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과매수 구간이 2개월 동안 이렇게 머무르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지표랑 다른 보조지표 몇 개를 같이 섞어서 쓰시면 좋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본다고 했죠? 뭐 심리도도 보고 이격도도 보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봤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오히려 특히 이렇게 윌리엄 퍼센트 R은 저점에서 더 유용하다. 주의사항은 모멘텀 지표 윌리엄 퍼센트 R은 단기, 중기 횡보 구간에서 유리하며 현재 주가의 추세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과매수 수치는 반드시 약세는 아니며 주식은 과매수가 되면 강한 상승 동안에는 과매수로 유지될 수 있다. 또한 과매도 수치가 반드시 강세는 아니며 과매도가 되면 강한 하락세에서 과매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술적 기법들과 그렇게 뭐 거래량, 캔들, 추세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뭐 다른 보조 지표들과 같이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된다입니다. 저희들 보조 지표랑 여러 가지 지표 강의 다 해두었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